이 영상은 MVVM 시리즈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로컬 상태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전역 상태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역 상태는 지난 영상에서처럼 하나의 뷰 컴포넌트 안에서만 사용되는 형태가 아니고 여러 곳의 컴포넌트에서 공유해야 하는 경우 유용합니다. 예제를 조금 변경해서 서버에서 가져오는 게시물의 데이터를 3개의 서브 컴포넌트에서 각각 다른 방식으로 표시하도록 변경해 보겠습니다. 이때 props를 이용해서 파라미터 방식으로 홈 뷰에서 받아온 데이터를 각 차일드 컴포넌트에게 전달해주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현 상태에서는 이 방법도 나쁘지는 않는데요. 다만 현재 페이지가 아닌 다른 주소의 페이지에서도 현재의 데이터를 공유해야 하는 경우라면 속성을 통한 전달 방식은 코드를 복잡하게 만들고 추후 수정을 어렵게 하는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전역 상태를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홈뷰는 해당 데이터를 누가 사용하는지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게 됩니다. 다른 페이지나 또는 추가 컴포넌트가 발생하더라도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필요한 컴포넌트가 있다면 각자 알아서 가져오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홈뷰는 이제 데이터를 요청하는 책임에만 신경 쓰면 됩니다. 지금부터 코드를 작성해 가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역 상태 관리를 위해서 패키지를 하나 설치할 건데요. 예전에는 뷰엑스를 많이 사용했지만 요즘은 피니아로 넘어가는 게 대세인 듯 하니 피니아를 먼저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 스크립트를 복사해서 터미널 창에 실행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main.js 파일을 열어서 뷰앱 객체에서 피니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코드를 수정해야 합니다. 우선 피니아 패키지에서 create 피니아 메소드를 임포트해 오고요. 피니아 객체를 생성합니다. 이제 뷰 앱의 use 메소드를 이용해서 피니아를 등록해 주시면 마무리됩니다. 이제 전역 상태를 관리할 수 있는 모듈 하나를 추가하려고 하는데요. 스토어 폴더를 만들고 post.js 파일을 만들어서 게시물에 관련된 상태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는 복사해서 사용하고 각 부분별로 코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피니아 패키지에서 define store 메소드를 가져옵니다. 서버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 REST 모듈 역시 임포트해 옵니다. 스토어는 상태라는 상품들을 제공하는 상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토어 안에 원하는 상태들을 생성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은 규칙이 필요하니 이 부분은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define store를 사용해서 전역 상태 관리 모듈을 생성하고요.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use post store 메소드를 export 처리합니다. 스토어의 이름과 id를 넣어주시고 스테이트 요소에는 필요한 상태 변수를 선언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게시물 목록을 제공하는 포스트 배열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코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액션스는 스토어가 외부 객체에게 기능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우선 게시물 목록을 초기화하기 위한 클리어 액션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게시물 목록 전체를 삭제하려면 외부에서 포스트 스토어에 클리어 메소드만 호출하면 되고 나머지는 포스트 스토어가 알아서 처리해주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패치 포스트 액션은 서버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와서 상태 변수의 값을 바꿔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게시물 데이터를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할 컴포넌트들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게시물을 기존과 같이 리스트로 표시하는 리스트 컴포넌트부터 작성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컴포넌트 폴더 안에 리스트 컴포넌트.view 파일을 생성합니다. 코드는 복사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역 상태를 가져오기 위해서 포스트 모듈에 use post store 메소드를 임포트해 옵니다. 그리고 setup 메소드를 이용해서 해당 컴포넌트가 생성되자마자 실행되는 초기화 코드를 작성할 건데요. 포스트 스토어를 생성해서 리턴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리턴해 주는 객체들은 모두 템플릿에서 사용할 수 있는 로컬 상태 취급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템플릿 0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변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전 영상과 유사하게 v4 반복문을 이용해서 게시물 개수만큼 반복하는 코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기본 틀에서는 로컬 상태와 같지만 상태를 외부에서 불러와야 하는 점과 초기화 방법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게시물을 테이블 형태로 표시해주는 테이블 컴포넌트를 추가하겠습니다. 컴포넌트 폴더 안에 테이블 컴포넌트.view 파일을 생성합니다. 이번에도 코드는 복사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역 상태를 가져오는 것은 리스트 컴포넌트와 동일하고요. 데이터를 표시하는 방법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게시물 개수만 표시하는 서머리 컴포넌트를 추가하겠습니다. 컴포넌트 폴더 안에 서머리 컴포넌트.view 파일을 생성합니다. 이번에도 코드는 복사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역 상태를 가져오는 것은 역시 이전과 동일하고요. 포스트 배열의 length 값을 표시해주는 코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홈뷰 파일에서 컴포넌트들을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컴포넌트 모듈을 임포트해 오고요. 컴포넌트 요소에 사용할 컴포넌트들을 등록합니다. 이제 템플릿 영역에서 컴포넌트의 이름을 태그로 삽입하시면 되는데요. 스타일을 이용해서 높이를 200픽셀 정도로 지정하겠습니다. 이제 포스트 스토어를 임포트해서 불러오고요. 이전과 같이 셋업을 통해서 초기화하고 스토어 객체를 리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운티드 메소드에서 화면이 로딩이 되었을 때 게시물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도록 스토어에 패치 포스트 메소드를 실행하는 코드를 작성합니다. 이제 파일을 저장하시고 스크립트를 실행해 보면 컴포넌트들이 표시될 것입니다. 컴포넌트들의 영역이 서로 침범해서 화면이 지저분해졌는데요. 스타일을 추가로 수정해서 영역들이 서로 겹치지 않도록 변경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전역 상태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것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감이 잡히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이어지는 영상에서는 요구사항을 늘려가면서 전역 상태를 활용하여 어떻게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